대한민국은 핵폭탄을 만들어야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핵은 정말로 쏘거나 하면 박살나요. 왜 무서우냐? 핵은 여러분 우리가 쐈다, 북한이 쐈다, 그럼 북한은 지구상에 없어져요. 거기서 SLBM 쏴버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러분 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한 줌이 제대로 안 되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핵은 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한 국력을, 국방력을 자랑합니다. 재래식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핵 앞에는 전부 다 머리를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국방력, 국위, 그리고 세계가 인정을 해요. 누가 김정은이를 알겠습니까? 김정은이를. 그러나 이 핵이라는 것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핵은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의 핵은 왜 저렇게 김정은이가 기세 등등한지 아세요?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30기에서 무려 130기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아주 작게 연구하고 있대요. 130기면 전 세계 자유우방 국가들 여러분 수도에 다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더 무서운 것은 요즘 잠수함, SLBM 잠수함.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 꼼짝 못해요. 자, 그래서 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핵은 저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한 방이면 숙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핵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러시아, 북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국의 지도예요. 끝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자기들은 잃어버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들의 잃어버린, 중국은 자기들 한 번만 공물을 받았다든지 조공을 받았다든지 한 번만 쳐들어갔으면 그 땅은 자기들 땅이라고 그들을 생각하는 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가 발견돼서요. 맞죠? 유사님 찾았죠? 잃어버린 땅. 대만은요. 대만도 자기들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여러분 자기들 잃어버린 땅, 자기들 땅이라고 찾아야 될 땅으로 그들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숨겨둔 지도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자, 이런 나라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살아갑니다. 러시아, 중국, 옆에 또 일본, 북한입니다. 다 인도, 다 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갇힌 나라예요. 갇혔어요. 바닷길이 다 막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 핵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완전히 우리는 갇힌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아리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지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핵을요 수백 발을 우리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드만 방어용 갖다 놓는다 그래도 난리치고 경제 보복하고 보셨죠? 믿으라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먹었길래 왜 우리나라 편을 안 들고 중국 편을 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엄청납니다. 일본이 밝혀지기를 자기들은 순식간에 2만 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8만 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그리고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을 택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택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아예 얘기합니다. 그들은 일본을 택할 것이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 대만, 미국, 필리핀 이 라인을 엣지스 라인 발표 이 라인을요 자기들이 계속 따로 모여 우리나라만 제외시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은 다 잠수함 미사일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우리나라 한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지혜로워야 되고 스스로 우리 민초들이 이 땅을 또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이런 상황이죠. 붉게 물든 이곳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잘 수 없어. 숨 막혀 죽을. 아무 힘이 없는, 누르면 폭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강대국 대단한 나라 아니면 이렇게 조그마한 반도에 그것도 두둥강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정말 참 저분은 특이하고도 재밌고도 놀라운 분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가 공산주의도 잘 모를 때에 소련이 그 당시는 같은 2차 대전 같은 미국 같은 편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공산주의가 반드시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언했던 분이 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핵을 만들어야 된다. 핵무기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핵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연하면서 125명을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정말 갓 태어난 신생국 피덩어리인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125명을요 연구원을 오늘 미국으로 파송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승만이 그렇게 미운 것이죠. 또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그때그때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분을 밑에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유신 교육을 받아봤는데요, 저는요 좌파 세력들, 진짜 공산당 빨갱이들 사람들은 싫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때는요, 난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머리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다니면서 정말로 질서 정연이던 나라였습니다. 자,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의 것이다. 1966년 6월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아무나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투쟁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평화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힘도 없으면서 평화 한다고 도장 찍고 여러분 종이에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이도 똑같이 러시아로 원자력 유학을 이승만과 같이 똑같이 보내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 박정희 때 대통령은요 이걸 만들려고 하면서 몰래 시작했어요. 몰래. 그래서 올남 베트남전에 갔다가 우리 아버지들이 그 돈으로, 돈이 많이 들고 수중을 드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 몰래 시작했어요. 몰래.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 구리에 있는 또 월성 원자력 1, 2, 3, 4, 5기, 또 보시면 곳곳에 영광, 또 울진, 이렇게 곳곳에 4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많은 프로토늄들을 생산해내고 준비를 다 75%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은 몰래 만들 수 있었는데 내부 고발자, 그 안에 내부 고발자, 우리 한국인인데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부 고발자. 이런 그 안에 우리나라의 곳곳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유명한 우리 오원철 수석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 기술 관련되어 프랑스 제철이 공장에 연간 20kg 프로토늄을 생산 단계까지 가셨어요. 예,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프랑스도 핵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못 만들게 하죠. NPT가 못 만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 드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만약에 당신들 미국 뉴욕이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 파리 살 수 있어? 책임질 거야?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이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잖아.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때 원자력연구소, 대전기계창, 창원기계창,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비밀기지 해가지고 5군데에서 이거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미국이 알게 됐죠. 이 미국이 특히 카터 대통령, 난 카터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는 그게 우리나라로 보면 난 별로 안 좋은 대통령. 평화 외치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절 미국이 줬던 대통령. 저 대통령이 우리나라 겁을 줬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하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어떻게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그때 그 당시는 나가면 안 되는데
아직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갈 거야? 너희 그럼 끝이야? 핵무장 포기해. 알아서 지켜줄게. 두 개 하나를 택해라. 이걸 했어요. 그럼 우리는 경제가 거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두 번째를 택했던 것입니다. 참 박정희 대통령 그때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 NPT, 미국,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자기들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 절대 못 만들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주변이 다 강대국에, 주변이 다 공산국가에, 주변이 다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만 없잖아요. 같은 진짜 동맹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도록 해줘야지. 왜?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왜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우리를 못 가지게 하죠? 제가 미국 트럼프 얘기 좀 하고 미국도 믿을 수 없다 이게 설계했더니 댓글에 난리야. 고백자 목사님 너무 미국을 폄하하지 말라고, 트럼프를 폄하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너무 미국을 하지 마시라고. 미국에 사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 땅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이 땅이 안전하길 나는 기도해요. 예. 잘 보시라고. 누가 못 만들게 하느냐? 우리나라 무기 만들면 핵무기요 석 달이 만듭니다. 그런 우리나라 그런 박사가 있어요. 특히 서균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핵원자력, 이 박사님은 당신에게 100명만 우리 대학원생만 붙여주면 석 달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고급 엄청난 TNT 어마어마한 핵폭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만. 근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은퇴하시고 곧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1세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식.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이희서 박사님 같은 경우 갑자기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못하게 해요. 동맹국이라면서요. 왜 못하게 하죠? 우리는 지금 코앞에 적을 앞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요. 석 달이면 만들 수 있다. 우라늄 폭탄, 프로토늄 폭탄 만들 수 있다고 이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을 우리 공격을 하겠어요? 최소 우리나라를 방어하겠다는데도 못하게 해요. 누가? 미국이. NPT. 오히려 중국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미국 물러간다. 그러면 얼씨구 좋아하지. 반대할 리가 없어요. 우리를 가장 극렬하게 막는 데가 미국입니다. 왜 막느냐고. 당신들이 뭔데 우리 생명까지 주관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지도 한번 우리나라 주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핵폭탄을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눈으로 똑바로 한번 보시라고. 우리나라 주변 나라를. 이게 아니고 다 빨갛고 다 여기서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북한, 다 일본도 여러분 갑자기 지금 수만 기, 일본이 2만 기를 즉시 만들 수 있다 하잖아요. 해마다 8만 톤 프로토늄을 축출해내죠. 우리만 지금 우리만. 그렇죠?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미국을 바라봐요? 우리가 자기들이 핵 공격 당하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를 쏴줄 것 같아요? 그럴 걸 믿어요? 우리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번 전술 핵이 1000기가 있어요. 1000기가. 우리나라에 핵이 있었다니까요. 북한에 없을 때. 그것도 1000기가 있었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이 전술 핵을요. 노태우 대통령 때 없애버렸어요. 비핵화시켰어요. 그다음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 물태우 대통령 그래요. 왜 그걸 없애냐고. 한번 가져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국제정세상. 한번 가져오는 건 전쟁을 중국이랑 불사할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미 6.25 때부터 와 있던 1000기를 왜 비핵화하냐고요. 자기들 정권 잡겠다고. 그러니까 우파가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라늄도 광산이 있었어요. 충청도에 광산이 있어요. 물론 좋은 양질의 것은 아니래요. 하지만 최소한 쓸 수 있는 양이 된대요. 우라늄 광산이 있었다니까. 충청도 음성에. 우리나라도 우라늄이 나와요. 그런데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그 있는 1000기를 갖다 비핵화시켜버리는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만약 우리나라에 핵을 쏜다. 어디로 쏠까요? 알아맞죠.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을 쏜다 하면 맨 먼저 어디부터 쏠까요? 서울이지. 서울 어디? 용산. 왜 용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국방 한미연합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겼어요. 나 솔직히 이야기, 대통령 집무실을 왜 용산으로 옮긴지 모르겠어요.
따라 쏘면 숨을 여유가 있잖아요. 한 방이면 용산에 쏘면 국방연구소,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한미연합사, 거기에 대통령 기무실까지 다 있잖아요. 한 방만 쏘면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굴러 갔는지 이해가 모르겠어요. 난 진짜 천공의 말을 저는 의심스러워요. 물론 우리가 뭐 도청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됐을 때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나요? 문재인의 폭정에서 우리가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나도 찍었어요. 얼마나 처음에 좀 대차게 나갔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그 뭐라고 대통령이 되고 6개월 지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나갔을 때 난 정말 박수 쳤어요. 여러분 박수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정말 난 박수 쳤어요. 와, 강단있는 대통령. 그래,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집어넣고 이명박 대통령도 집어넣고 뭐 있든 없든 어떻게 엮어가지고 막 경제 공동체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엮어내고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일조하고 그냥 용서할 수 있다. 예, 문재인을 몰아낼 수 있다면 좌파. 그리고 정말 하는 거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이제 핵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 나 진짜 잘 뽑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웬걸 6개월 딱 지나더니 일본에서 존 바이든 그 다음에 그 총리 만나고 나면서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징종 이야기도 없어져 버려. 사도 관산 이야기도 없어져 버려. 완전히 거기다가 온자력 다 핵폭탄 싹 없던 걸로 싹 다 버려버려요. 아니 그 용기가 어디 갔냐고. 대통령들 막 집어넣고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이런 국무위원부터 똑똑한 사람들 딱 감옥에 쳐넣더니 그 용기가 어디 가가지고 요즘 왜 그렇게 비리비리비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여러분 우파들 무조건 막 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라도 보세요. 난 대구하고 광주를 봐요. 광주 사람들 똑똑하다 광주 사람들. 광주는 자기들이 뽑아요. 자기들이 선택에 맨 처음에 전라도이면서도요 노무현을 택해요. 노무현이 어디 사람이죠? 부산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노무현을 딱 처음에 택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놀랐어요. 그 다음 또 누구를 택해요? 문재인이 어디 사람이죠? 양산 부산 사람 딱 택해줘요. 경상 사람들. 보죠. 경상 사람이 하게 전라도 안 해요. 그들은 자기가 택해. 이제는 누구를 택하죠? 이재명을 택합니다. 자기들이 택해 주는 거예요. 조국이 지금 이재명이하고 조국이랑 가나가 낙지해 보는 게 자기들 말 잘 되는 사람들. 광주가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광주는 그냥 광주 아니에요. 빛골 광주 무서운 곳이에요. 대구 그들은 그냥 위에서 하나 명령 떨어지면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순종해. 복종하고 찍어줘요. 이유를 알고 해야지. 이 땅의 백성들, 국민들이 알고 해야지. 난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참 앞으로 이게 너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뜻을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오늘 유튜브에 댓글에 악플을 달면서 목사님 우리 우파입니까? 나보고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묻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지 이해 좀 되시나요? 진짜 싸우려면 똑똑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최소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앞에 설교하는 목사, 나는 목사예요, 목회자. 나보다 더 나아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요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이 나라 송두리째 어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자유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평안을 외치는 거라고. 힘도 없으면서. 우파들은요 국민의힘은 그냥 위에서 누구 찍어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 누구 찍어 이유도 없어. 공천 할 때 보죠. 공천 그냥 찍어서. 그 똑똑한 진짜 싸우는 사람들 도태우, 석동열, 또 누구죠? 장영찬. 정말 싸워줬잖아요.
그들은 배제시켜버려. 난 한동훈이가 더 이상하더라고. 싹 배제시켜버려. 그들은요, 자기들이 위해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광주가 택해요, 광주. 이 사람. 너 우리 말 안 들어? 비켜. 너. 그래, 그들에게 보이려고 원하지 않는 말, 갑자기 원하지 않는 말 팍팍 하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광주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광주에 있는 교회들, 광주가 나는 안타까워요. 바른 것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이 너무 나는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설교, 귀한 설교 시간에. 이단들도 지금 자기들 포기하고 자기들 단체 키우려 난리인데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급하니까 날아가. 여러분, 저 시대는 학력고사 시대예요. 제 시대는 주로 저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그 유명한 임종석이, 조국이, 또 이인영이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 대학생 연합회가 있었거든요, 좌파가.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문재인이 찍고 문재인이 조국 다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더 무서운 시대. 이제 피똥 싸는 일 경험할 거예요. 그들이 대학생 뭐였어요? 예? 대학 그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이후에 이제 한청년이 나와요. 전대협 1기가 임종석이 아닙니까? 이인영이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 전대협은요, 그나마 매력도 있어. 나 매력도 없지만 예를 들어 한청년에 비교한다면. 그래요. 문재인이 그래서 여러분, 전대협이 문재인을 찍은 거예요. 문재인도 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보셨지 않습니까? 임종석이 막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진짜 한번 올해 6월부터 보십시오. 국회 열리면. 이제 누구냐? 한청년이에요, 한청년. 한청년은 전대협하고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아직 짧아요. 그냥 한청년. 그들이 누구냐? 이석기파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성남으로 모이던 거예요. 성남 어디로? 뭘 만들어요? 이석기파 아니에요, 성남. 동부연합. 그들이 한청년 무리들이에요. 지금 항현필 있잖아요. 그리고 한청년 소속 사람이 옛날 했던. 여러분, 전대협하고 그 선배들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냥 밀어버려. 이들이 이번에 국회에 10명이 들어갔어요, 한청년 소속이. 국회 보라니까 이제는 피똥 살 겁니다. 이제 뜨거운 맛을 아마 당신들이 찍어줬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해보라고. 그냥 보라고. 우리까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 방법을 아니까. 당신들은 방법이 없을걸? 피똥 살 거야. 이제 한청년 소속 같은 파 전대협도 다 밀어내버리고, 여러분 PD도 다 몰아내는 거 보셨잖아요. 심상경이 다 없애버리잖아요. 보셨죠? 누가? 한청년 소속들이. 이제 그들이 국회로 다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모르니까 국민들은 먹고 살고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주워보세요. 술 마시고 고기 먹고 그러면 단지하라.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정체성이 뿌리치 뽑혀가는데, 우리 후손들은 진짜 정말로 이제 자유를 잃어버릴 지경인데, 우리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킬체인, 목사님 킬체인 괜찮아요? 핵방 쏘면. 여러분, 킬체인도요, 이번에 이스라엘 보셨지, 그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방사선고 막 쏘면서 거기다가 중간에 여러분 미사일 방 넣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미사일도 여러분 ICBM 마하 25로 날아와요. 25배로.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들어버렸죠. 극초음속 미사일. ICBM 붕 떠가지고 위에서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극초음속 미사일은 밑에서 올라, 밑에서. 레이더 잡기도 힘들어. 어디서? 북한에서 서울을 쏘면 얼마 오게요? 극초음속은 40초. 우리 지금 목숨이 40초에 닿아요. 우리는 40초에 생명이 왔다 갔다. 피할 틈도 없어. 웽 울고 그 영하야.
40초면 끝나요. 극초음속에 여러분 거기다 방사성배 같이 막 거기다 극초음속 딱 중간에 쏴버리면 어떻게 그걸 막아야 돼요? 우리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 도덕 이게 방송에서 설교 시간에 유튜브로 이거는 남들이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국방위관 아는 분들은 저 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 심정. 나는 솔직히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모든 거 내려놓고 아멘 하고 난 달려가요. 난 정말 항상 주님을 항상 내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갈 때 나는 가다가도 조용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걸어다녀요. 이 땅에 얼마나 어둠이 많은데요. 특히 중국에 있는 건화불도, 북한에 있는 건화불도, 이 파주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 안 외치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무서워서 딱 입 다무는 거 보시라니까요. 윤 대통령이 왜 입을 다무냐고요. 예? 나는 그런 남을 갑질하고 호령해 해먹던 사람들은 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처럼 밑에서부터 죽을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런 고생을 안 해봐서 부모 잘 만나고 여러분 좋은 대학 서울대 좋은데 우리는 죽을 고생하면서 난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경험했고 피와 눈물을 짜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권 잡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는 단 1도 기대하지 않아요. 단 1도. 근데 반대로 그들은 여러분은 완전히 아스팔트 부대입니다. 돌멩이 깨가지고 머리털 깨지면서 여러분 했던 싸운 사람들 이 도련님들하고 이들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야 된다는 거 국민들이. 그게 이제 부정까지 일어나 버리죠. 설령 부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기기 힘들어. 왜? 그들은 똘똘 다이아몬드처럼 뭉쳐 있어요. 여기는 봐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 모여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으려 하시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제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것이 나와버려요. 이쪽 방면 내가 전문가인데 나는 직접 싸우고 코가 부러지고 갈비 부러져 가면서 난 뭣도 모르고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그게 민주화 운동 좋은 건지 알고 이제는요 여러분 전대협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낭만이라도 있었지. 이제 한 총련이 드디어 올해부터 정권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저 이석기 그 부대가 동부연합이 여러분 이재명을 밀어서 이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재명 뒤에는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인 거예요. 여기는 아무 의미 없어. 밟으면 그냥 죽는 거야. 찍소리도 못한 것들 보셨죠? 자기 주군이 감옥 가고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 딱 두 사람 김관진 그 조윤선이라고 하는 여자분 참 진짜 참 충신이 있긴 있더라고. 또 우병우 이런 사람 국민들은 몰라요 이런 게 누군지. 그래서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교회도 솟에 껴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